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도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잘 사셨나요?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주 단순한 말이다 싶다가도 먹고 산다 앞에 붙은 잘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글쎄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진 않네요. 건강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잘의 의미는 아마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상을 무리 없이 일구어 간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은 더난 출판에서 펴낸 마키타 젠지 저자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와 함께 건강하게 잘 먹는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젠지는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로서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는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비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AGE 마키타 클리닉을 도쿄 긴자에 열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오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그가 알아낸 최강의 식사법,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그럼 옥토끼와 함께 출발합니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한 그릇의 메밀국수가 있습니다. 의사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주의를 들은 사람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심으로 후자를 고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고 배고픔을 참아도 체중은 줄지 않습니다. 한편 스테이크를 선택해 고기와 샐러드를 배부르도록 먹은 사람은 살이 찌기보다는 오히려 빠집니다.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찝니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청량음료는 물론 밥, 빵, 면류에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비만과 온갖 질병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흔히 비만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칼로리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며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허기에 시달릴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만은 혈당치가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며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삼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집니다. 이것이 비만의 진실입니다. 이른바 칼로리설을 주장하는 영양사는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애주가는 모두 뚱보가 되었을 겁니다. 알코올은 하나같이 고칼로리니까요. 매일 위스키를 마시는데도 마른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반병이면 300kcal 좋게 되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위스키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자를 먹으면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독일인이 살이 찌는 까닭은 감자에도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에 칼로리를 들먹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난센스입니다. 비만과 칼로리를 연관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은 그야말로 필요악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쓴 요리나 지방이 많은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입니다. 애초에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몸의 지방이 될 리 없습니다. 먹은 것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분해 합성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 흡수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를 덮고 있는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져 있어 질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쓸데없이 지질을 피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맙니다. 지방은 살이 찐다라는 오해를 버립시다.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상식을 바탕으로 살이 찌지 않는 올바른 식사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현대인은 무의식 중에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는데 중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매일 입에 넣는 탄수화물의 양을 제한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할까요? 우선 매일 먹는 식사에서 밥이나 빵, 면류, 감자류를 줄이고 그만큼 채소, 고기, 생선, 두부 등을 배가 부르게 먹습니다. 칼로리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캔커피나 주스, 청량음료는 금물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이나 차를 마시는 버릇을 들입니다. 케이크나 과자 같은 단 음식은 탄수화물 덩어리이므로 일절 먹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는 탄수화물을 가급적 줄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면 그 후 활동에 따라 포도당도 소비가 쉽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자는 일만 남았으니 모조리 몸속에 쌓이고 맙니다. 밤에는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며 이를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살이 빠집니다. 도저히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서는 못 빼기겠다 싶을 때는 먹고 나서 바로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체중을 줄이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하루 60g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체중을 유지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남성이 1일 120g, 여성이 110g 이하로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어떤 음식에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이 책에도 자세히 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동 한 사리에 53g, 각설탕 13개 분량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메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채소 중에는 감자류 같은 뿌리 채소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자 샐러드를 먹고 채소를 먹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콘플레이크 같은 시리얼 종류도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다시 말해 주식으로 취급하는 온갖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메밀국수 2그릇을 가뿐히 먹었다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반찬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다이어트에는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지닌 소화 흡수 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고 이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백질을 먹고 맨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을 때 혈당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채소류는 뿌리 채소인 감자나 달콤한 토마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류나 생선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밥 같은 탄수화물이 더해져도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생강구이 정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곁들여진 양배추 채나 작은 접시에 담긴 채소류를 먹습니다.
이어서 돼지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다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밥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밥부터 급하게 먹으면 단숨에 혈당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먹는 횟수에 따라서도 비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되도록 여러 번 나눠 먹어야 혈당치도 크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지 않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찌는 주된 원인인 탄수화물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6개의 주먹밥을 먹는다고 해봅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 3개씩 2차례에 걸쳐 나누어 먹는 것보다 2시간마다 1개씩 6차례, 12시간에 걸쳐 먹는 쪽이 살이 덜 찝니다. 요즘 식사 횟수를 줄이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더니 살이 빠졌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루에 먹는 음식의 총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먹는 음식의 총량을 줄이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러나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2차례로 나눠 먹는 음식의 총량을 3차례 이상으로 나눈다면 살은 더 많이 빠질 것입니다.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안정됨으로써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탄수화물 제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데 강력한 아군이 되어줄 식재료는 해조류와 버섯류가 있습니다. 해조류와 버섯류는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반면에 탄수화물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역귀, 큰실말, 잎새버섯, 주름버섯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미역, 다시마, 표고버섯, 맛버섯도 탄수화물 함유량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는 식재료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톳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풍성해진다는 말도 있듯이 해조류는 모발과 피부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버섯류는 면역력을 높여 온갖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무엇보다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막아주고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염분이나 식품 첨가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더 나아가 장내 세균의 균형도 조절해 줍니다. 해조류와 버섯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만큼 위에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후 섭취한 탄수화물의 흡수를 더디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밥을 먹기 전에 미역 된장국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나 버섯류로 만든 반찬이 있다면 그것을 밥보다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식재료를 특히 남성은 극히 소량만 먹습니다. 그들에게 해조류나 버섯류는 덤으로 먹는 식품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건강을 생각할 때 해조류와 버섯류는 덤이 아니라 왕에 가까운 식품이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해 식단을 꾸린다면 가장 먼저 식탁에 육류나 생선, 콩 제품 같은 단백질을 늘어놓고 맞아, 채소도 먹어야 해 하며 샐러드 같은 음식을 추가할 것입니다. 거기에 해조류나 버섯류로 만든 반찬을 추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질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2리터는 마셔도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져 혈당치가 내려갑니다. 당뇨병 환자가 자주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은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비만을 방지하는 첫걸음임을 생각한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을 자주 마셔 몸속에 흐르는 물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세포의 대사에는 물이 필요한데 그때 오래되고 더러워진 물보다 신선한 물이 좋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내놓을 법한 비싼 생과일 주스는 달콤한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듭니다. 이를테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6개에서 8개의 오렌지를 사용합니다. 오렌지는 직접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으면 한 개로 충분할 수 있는데 주스로 갈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스를 만드는 기계로 짜면 아까운 식이섬유가 모조리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부분은 없애고 나쁜 부분만 남기기 위해 굳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먹은 것이 완전히 소화 흡수되기까지 약 4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잘게 부서져 소화 효소와 섞인 음식물은 위로 보내집니다. pH 1.55의 강산성 위액이 1회 식사에 500cc 정도 분비되어 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2시간 이상, 육류와 생선은 3시간 이상에 걸쳐 조금씩 소화시킵니다. 그 후 십이지장에서 알칼리성 최액과 섞여 중화되고 소장에서 흡수되기까지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저녁을 먹자마자 잠을 자면 소화불량이 되어 다음날 아침 위부근이 묵직하니 불쾌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포도당이 쌓여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잠들기 전 4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칼칼한 라면이 당기는 그런 날이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죠? 이른 아침부터 라면으로 시작해 하루 종일 달달한 음료에 저녁은 소면을 먹고 늦은 밤에 달콤한 과일까지 먹은 오늘의 제 식사는 아무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름기 많은 육류를 자주 먹지도 않았는데 부모님과 형제, 가족 모두가 팔다리 가는 복부 비만에 고지혈증까지 있어 참 의아해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탄수화물이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물론 유전학적인 이유가 크겠지만 같은 식단을 수십 년간 공유해온 가족들이 같은 질병의 가족력을 가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 당장 식사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게 한 오늘의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에는 오늘 함께한 내용 외에도 각종 연구 실험의 결과치와 올바른 식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수록돼 있어 주방 한켠에 두고 자주자주 펼추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달나라 옥토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인사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